여름 불청객 무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람의 병원 피부과 조소연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고 습하죠. 네. 이런 날일수록 뒤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식중독 그리고 외이도염은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무좀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좀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 환자 수가 많아지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부터 고온다습한 7, 8월에 환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름이 싫어지러 가는데 근데 왜 유독 저 시기에만 저렇게 무좀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네, 무좀의 원인이 곰팡이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는 덥고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무좀 환자들이 확 늘어나는데요. 또 여름에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목욕탕 많이 이용하시죠? 아유, 뭐 우리 집 애들은 맨날 수영장 가겠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네, 그래서 그 워터파크 다녀온 애들도 심지어는 드물게 무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요? 드물게, 네. 왜냐하면 무좀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맨발로 이용하는 수영장, 워터파크, 목욕탕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좀 환자의 발에서 떨어진 각질에는 곰팡이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각질이 바닥이나 매트에 남아있다가 다른 사람이 맨발로 밟으면 무좀 환자의 곰팡이 포자가 전염돼서 무좀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고요. 네, 또 장마철에 장화 많이들 신으시죠. 네. 예, 이렇게 통풍이 되지 않는 장화나 운동화는 발에 땀이 많이 차고 신발 내부가 축축해지면서 무좀균이 증식하기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실 저는 아직 갔다 온 지 지금 거의 한 30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무좀이 있습니다. 이 장화를 많이 신어서.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예? 공개하시는 어쩔 거예요? 수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게 비 오는 날 행군하고 이러면은 꼭 잘생기잖아요. 특히 이 여름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요, 저는요, 이제 여름 되면은 통풍 중요하니까는 네. 샌들, 네. 요거 일부러 많이 신거든요. 그래. 맞아요. 네, 예. 샌들 신으면 무좀은 안 생길 것 같으시죠? 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양말 없이 맨발로 신발을 신으면 발바닥에서 나는 땀이 제대로 흡수가 될 중간에 뭐가 없으니까 결국 발바닥과 신발 닿는 면 사이에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저도 지금 샌들 신었고 우리 어머님들도 지금 샌들 굉장히 많은데 다 맨발에 신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면 양말 같은 게 땀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으시면 미끌미끌 땀이 그 사이에 계속 있다가 곰팡이가 이제 감염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발가락 모양대로 이렇게 자국이 발가락이요. 남아있는 맞아요. 그 땀 모양대로 그대로 예, 축축하게. 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군요. 그리고 또 샌들은 앞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발가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걷다가 발이 쉽게 다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상처를 미세한 상처를 통해서 무좀균뿐만 아니라 세균까지 침투해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장마철엔 비를 맞거나 물웅덩이를 지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물속에 섞여 있는 무좀균 포자가 섞인 흙탕물이 발피부에 직접 접촉해서 곰팡이에 쉽게 감염될 수가 있고요. 여름철에 자주 신는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의 샌들은 땀 흡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 발 전체 감싸는 애들 많이 신는 그 그럼 고무 별로 안 좋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대중적인 코르크 샌들은 수분을 잘 머금고 잘 마르지 않아서 신발 자체가 곰팡이균에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샌들을 신어야 된다면 양말을 신어서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 사실 여름에 제일 좋은 건 면 양말이나 발가락 양말을 신고 통풍이 잘 되는 운동화를 신는 것입니다. 야, 이건 정말 앞으로 그러면 샌들을 신을 때 양말을 꼭 이게 신어야 되겠네요. 네, 신으셔야 돼요. 나 이거 전혀 생각도 못했네. 그럼 이게 무좀이 그럼 발에만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무좀이라고 하면 대부분 발에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무좀은 곰팡이균이 피부에 감염되는 질환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발뿐만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땀이 많은 부위, 사타구니, 두피, 팔다리 등 곰팡이균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피부 어디에든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바로 발인데요. 곰팡이균이 어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간형, 수포형, 각화형 발무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간형. 네. 지간형? 간형. 지간형. 네, 발가락 사이형.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각화형? 수포형 그리고
수포형, 각화형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 네. 그건 또 뭔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 무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발가락, 특히 4번째, 5번째 발가락 사이에 잘 생깁니다. 무좀 있으신 분들 요거 진짜 많던데. 많죠.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짓무르고 발가락 사이가 심하게 가려운 게 특징이고요. 이 가운데 사진에 있는 수포형은 발바닥이나 발 옆면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물집이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가려운 게 특징입니다. 아, 저것도 이거 무좀이군요. 터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곰팡이 포자가 사방팔방을 퍼지기 때문에 터트리면 안 가렵다고 돼요. 바늘로 다 터트리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저 됩니다. 바늘로 이렇게 툭툭 눌러가지고 다 그러신 분들 터뜨렸어요. 계세요. 아. 절대 안 됩니다. 네. 집안에 그럼 다 곰팡이균을 그렇죠. 터트리는 거예요? 네, 다 퍼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이는 각화형, 제일 흔한 형태입니다. 지간형과 수포형 무좀을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이렇게 사진처럼 발바닥 전체가 위에 있는 것처럼 두꺼워지고 각질이 생기는데요. 주로 노년층한테 많이 보이는 형태로 나중에는 사진처럼 발등에까지 저렇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사진만 보면은 네. 무좀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네, 습진하고 감별하는 게 매우 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습진 약발은 무좀이 완전 심해지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화형일 때는 장기 오래되었고 평소에는 가려움증도 없기 때문에 단순한 각질이나 뭐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처럼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발이 축축해지면 가려움증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발 무좀을 증상이 없다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손이나 전신 피부에 퍼질 수 있고 또 발톱 무좀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톱에도 무좀이 생기나요, 그러면? 그럼요. 네. 발톱 무좀은 조갑백선이라고도 이제 한자로 말하는데요. 대개 발무좀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살에서 발톱 밑을 통해서 발톱에까지 곰팡이균이 침범해서 생깁니다. 와, 제가 6시 내광 하면서 사실 6시 내광이 아니라 저 지금 오른쪽 사진 있죠? 네네. 거기 한 장면이 제 발이 지금 하나거든요. 오늘 너무 공개하세요, 지금.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상에 무슨 약품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뭐 괜찮아진다. 뭐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야, 그러면 발톱 무좀도 사실 이게 발 무좀처럼 이렇게 가렵나요, 막 그러면? 아닙니다. 발톱은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가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가렵지 않아서 있었다면서 수십 년 경과해서 오신 경우 너무 많은데요.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면 너무 늦습니다. 발톱 무좀은 주로 이제 증상은 없고요. 바깥쪽부터 쉽게 두꺼워지고 부스러지고 누렇게 변색이 되는데요. 발톱 깎을 때 가루가 떨어진다면 그래서 발톱 무좀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가루가 떨어진다면 발톱 무좀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해보셔야 있는 거군요.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발톱 무좀은 용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 현상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고 또 엄지발가락이 2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는 무지 외반증이 있거나 당뇨, 무릎의 관절염, 하지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마라톤, 테니스, 만보걷기 등 발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 발톱 무좀이 잘 생기고 또 잘 낫지 않는데요. 조심해야겠다. 아니, 네. 용명 씨도 마라톤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생긴 보다. 아주 뭐 저 정도까지 아닌데 약간 반틈 네. 이거 뭐 까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반틈 정도는 약간 저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걱정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은 무좀이 생겼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매니큐어를 이렇게 네, 네. 바르셨거든요. 네, 네. 그런 건 어때요? 아, 왜 동생 것까지 공개해요? 동생은 근무 중이라 못 볼 거예요. 그래서 가렵지 않다고 병원에 안 오고 자꾸 민간요법에 인터넷에 의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건 곰팡이 감염증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용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발톱 무좀을 방치하실 경우에는 발톱 전체가 다 변형되고 휘어서 살에서 들뜨거나 빠지기도 하고요. 발톱 변형으로 인해서 주변 피부를 찔러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톱이 살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내성 발톱이나 발톱 주변의 피부 조직에 염증과 농양이 생기는 조갑 주위염이 생겨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무좀의 원인균인 곰팡이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그 틈으로 2차적으로 세균이 또 침투하기 쉬워지는데요. 당뇨나 혈액순환 장애 있는 고령자의 경우 특히 발과 다리 전체가 붓고 뜨겁고 통증이 심한 봉화지경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굉장히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 기간만 더 길어지고 돈과 노력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이거 지금 방치하면 안 되겠네. 어떻게 보면 안 되죠. 예. 빨리빨리 치료를 받아야겠네. 그러면 아니 최대한 옛날에는
이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진짜. 옛날에 그 정로환이라는 그 네. 설사약 있어요. 정로환이라고. 네. 그거를 5알, 그다음에 식초 반컵 넣어가지고 물 섞어서 마지막에 생강즙 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네. 발에 이렇게 담가놓으신 분들 봤는데, 네. 저기 발을 내가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침이 나냐. 그걸 담가놓으시고 발을 이렇게 담가놓으시고 냄새가 약간 그런 민간요법도 있는 이런 거. 아니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못 가져? 핑초산을 막 이렇게 섞으셨어요. 네, 예. 그런 환자분들 실제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괜찮아요, 이런 거는? 빙초산에 발을 담그는 순간 화상, 화학적 그러니까. 화상 입으시는 어머, 겁니다. 어머. 그래서 식초로 무좀을 치료하려는 행동은 무좀을 고치기는커녕 발 피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매우 위험한 민간 요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식초에 발 담그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식초의 주 성분은 강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발을 담그면 곰팡이가 죽기 전에 발 피부 세포가 먼저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화학적 화상을 입게 되고요. 그러면 상처를 통해 또 2차 세균 감염, 봉화지경 같은 걸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서 심하면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 환자도 실제로 빙초산에 발 담갔다가 완전히 심한 화상 입어서 이거 먼저 치료하느라 무좀 치료만 더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요법은 옛날에 약이 없을 때나 하던 거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유, 요새는 그래도 좀 뭐 무좀 치료 약 광고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네, 네. 약만 바르면 되나요? 아니면 치료 어떻게 하면 네, 되나요? 요즘은 뭐 좋은 항진균제가 많아서 손쉽게 완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인터넷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 의약품을 처방에 의해서 바르고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이 있습니다. 심하지 않으면 바르는 약을 먼저 사용을 하는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발톱과 발톱 아래 피부까지 꾸준히 발라주시는 겁니다. 간혹 무좀이 잘 낫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좀은 치료 기간이 길고 공공장소에서 자꾸 감염이 돼서 재발이 잦은 것이지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관리를 중단하기보다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완치 후에도 평생 도포제를 주 2, 3회 정도 그냥 계속 이닦고 세수하듯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생이요? 네, 네. 만약 증상이 심하면 먹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모든 사람한테 처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톱 무좀 치료에 사용하는 항진균제는 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처방 전에 간 기능 수치를 괜찮은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발이 잦은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해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서 평소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재발도 잦고 또 약을 쓰면 평생 써야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네,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네, 무좀은 평소 예방 관리만 잘 지키시면 걱정 안 하셔도 좋은데요. 곰팡이균이 습한 환경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마철에 발을 그 반대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근데 특히 외출 후에 부지런히 발이 젖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씻고 충분히 건조해 주셔야 되는데요. 샤워 후에 헤어 드라이기를 찬 바람으로 돌려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말려 주셔야 됩니다. 그 드라이기로 좀 말려도 네, 뜨겁지 않게 차갑게. 괜찮을까요? 네, 네. 예, 예. 그리고 장마철에 손수건이나 여벌 양말을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비에 젖었을 경우엔 바로 닦아주고 젖은 양말은 갈아 신어주셔야 되는데요. 신발도 한 2-3켤레 돌아가면서 신고 안 신을 때는 신문지를 신발에 넣어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좀은 접촉을 통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무좀 환자가 있으면 다른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요. 발수건이나 욕실 슬리퍼 등 되도록 그런 걸 개인용으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 불청객 무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강연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여름철에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생명에 위험이 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한 번 생기면 재발이 잦고 치료 기간도 길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게다가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은 우리 주변 환경에 늘 존재하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발에 상처가 생겼을 때 또 나이가 드실수록 더 쉽게 발생하는 기회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무좀은 무엇보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방법들을 잘 실천하셔서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무좀과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멀어지고 고맙습니다. 싶어요. 그럼 시청자 질문 하나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무좀이 생긴 뒤로 발냄새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무좀이 생기면
발냄새가 심해지기도 하나요, 선생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발냄새를 유발하는 거는 곰팡이균이 아니고요. 세균이기 때문에 무좀균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무좀이 생기면 발냄새를 유발하는 세균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세균에 의해서 발냄새가 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이 각질을 파먹어서 피부 장벽이 깨지고 각질이 짓무르면 세균들이 이 각질을 분해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화학 물질을 뿜어내서 발에서 시큼한 냄새나 꼬리꼬리한 냄새, 썩는 냄새. 지금 냄새가 혹시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시죠? 예. 선생님 지금 냄새 나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기침이 나는데요. 만약 무좀이 생긴 후에 발냄새가 심해졌다면 이 무좀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니 용명 씨 만약에 저는 이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이게 발이 무좀이니까 그냥 발톱을 하나 싹 빼면 새로 나면 무좀 안 걸리겠지. 뭔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 저는 옛날에 사실 이제 우연찮게 제가 인위적으로 뺀 건 아니고 계단을 빨려고 올라가다 보면 이게 또 계속 왜 이렇게 침이 냄새가 지금 생각이 발이 찌어서 그러면 발톱이 빠진 네, 건가요? 빠졌는데 이걸 아예 그냥 이럴 바에 그냥 빼버리자고 그냥 빼봤는데 다시 무좀이 나긴 나더라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좀에 걸린 발톱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왜냐하면 살을 보호하는 중요한 이 지붕 역할을 해주는 게 발톱이기 때문에 병든 발톱이라고 뽑아버리면 안 되고 뽑는다고 완치가 되지도 않습니다. 새로 나오는 발톱은 계속 또 이 곰팡이가 걸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든 발톱도 자라나가면서 계속 새 발톱으로 대체가 되도록 먹고 바르는 약을 하는 게 정답이고요. 네. 뭐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도 바르는 것부터 열심히 해주셔야 새로 나오는 발톱이 정상으로 나오지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대로 발톱 무좀 또 생기는 겁니다. 아유, 오늘 중간중간 설명에서 나왔던 그 민간요법들 절대 네. 실천하지 마시고요. 예. 의사랑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맞아요. 전문 의약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강연이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